2주의 댓글 몰랐는데 그냥 넘어가는. 네, 들어가야죠. 유튜브 아파허리님 댓글이었습니다. 손은 멕시코의 시인 센테우틀의 손인 것 같아요. 멕시코에 옥수수를 준 시인이라고 알고 있어요. 바로도 그때 했을 때 얘기했었죠. 댓글. 그 마지막 마지막에 부분에 손을 왜 뭐냐. 갖고 왔느냐. 음. 그게 이제 아파허리님께서 이렇게 남겨주셔서 이렇게 지식을 또 알아가는. 그니까요. 저도 그 댓글 읽었거든요. 네. 옥수수를 준 신이라고 하면은 약간 거의 그러면은 멕시코에서는 옥수수가 되게 중요한 그거잖아요. 그럼요. 곡물이니까 거의 음. 무슨 문명을 가져다 준 신급인 것 같은데.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다시 갖고 오는 거면 큰 의미가 있긴 하겠네. 그렇죠. 역시 상징적인 게 많은 영화였어요. 그냥 모르면 네. 모른다니까. 네, 그걸 어떻게 정말로. 알아요 지금? 네.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살아온 게 짧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손으로 받아들이고. 그럼. 뭐 그때 우리 뭐 자유의 여신상 손 아니냐? 그럼. 그랬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고. 얕다 얕아. 네, 얕습니다. 아니, 그 학교에서 이제 멕시코 뭐 문화 예술 그런 거 배우지 않았으면 모르는 내용이 모르죠. 어쨌든 정말 감사하네요 이런 댓글. 네. 그래서 이제 팟캐스트는 또 콩피아님이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네. 거짓말 아니라 어제 바로도 볼까 말까 1시간 동안 고민했거든요. 네. 온갖 평 찾아봤는데 하나같이 자의식 과잉이라고 까길래 예매 취소하고 악마의 씨를 봤어요. 마침 주제가 바로도여서 바로 들었는데 호평이네요. 믿고 내일 보러 갑니다. 오. 이거 후기 없나요? 라는 어떠셨는지. 댓글과 함께 후기가 평점 맞아요. 6점으로 올려주셨거든요. 6점이면은 중간? 중간 그 정도? 저희랑 비슷했던 거 아닌가요? 6점. 우리는 다 7점이었죠? 아. 네. 근데 뭐였지? 이동진 평론가님이 네. 그거 줬던데 2.5점? 그러니까 5점 진짜요? 봤는데 안 좋게 주셨네. 뭐 그런 거죠. 그렇구나. 이냐리투 감독이 워낙 또 그 멕시코 색깔이 강하다 보니까 이번에 진짜 특히 그랬죠. 특히 강했다 보니까 갈린 것 같아요. 저도 선뜻 추천하고 싶은 그런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뭔가 저는 어쨌든 마지막쯤에 가서 즐거웠지만 그래도 백영재 씨 모르면은 진짜 그냥 한 그 3시간 가까이 되는 시간을 그냥 어리둥절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주의 영화는 Bones and All. Bones and All. 깝시다. 저부터요? 저는 평점 9점이요. 오. 웬일? 아니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좀 너무 충격이었어요. 뭐 여러 의미로 여러 의미로 충격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좀 장르 영화적인 요소도 다분하고 근데 그 거기에 묻어 있는 그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의 어떤 감성 한 스푼 그리고 그 엔딩이 너무 좀 그 어떻게 할 말 보면 많습니다. 할 말 많고 근데 헤어질 결심 이후로 이렇게 좀 인상 깊었던 엔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설혜 씨 이후로. 그치 설아 씨 그 이후로. 네. 저도 비슷한 이유로 8점이요. 8점이고 정말 진짜 말씀처럼 되게 충격적이긴 하죠. 충격적이긴 한데 되게 처음 보는 그런 유형의 로맨스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성장 영화기도 하고 그렇죠. 했는데 아무래도 좀 그 특이 식성 때문일까 조금 더 거기서 오는 여운이라든가 좀 생각해 볼 거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은 작품인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9점이었는데 8점으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감점 요인이 뭐죠? 기억에 남는 게 생각보다 많이 저는 없었어요. 왜냐면 식인이라는 소재는 굉장히 참신한데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런 뱀파이어류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뻔하기도 해서 저는 좀 처음에는 참신함이었다가 나중에는 뭔가 뻔함 이래서 8점으로. 뱀파이어 하면 약간 박쥐 생각나네요. 박쥐도 나도 그래서 영화에 많이 대해서 생각난다고 박쥐가 하더라고요, 생각나죠. 다들. 네. 저는 7점. 제일 짜지네요. 네, 요즘 김치 짜게 했습니다. 2주 전에 김장철이라서. 김장 이슈. 네, 그래서 7점에서 평균 내보니까 8점이네요. 상당히 높네요. 높은 영화입니다. 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면? 7점이면. 일단 흡입력이 굉장했고요. 그쵸. 그거 하나는 정말 인정을 하고, 근데 워낙 장르가 장르인지라 사랑 얘기인 건 알겠는데, 어우 몇몇 장면들은 힘들었어. 중간에 조금 빨개요가 적응이 안 됐습니다. 시뻘거예요. 시뻘게 영화. 시뻘개요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예 시도조차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꼭 예고편 같은 걸 보고 맞아요. 오시는 게 시작부터 그래버리니까. 그죠. 머리가 컸습니다. 아니 진짜 다들 저 앉은 줄에 여자분이 다 앉으셨거든요. 앞뒤로 양옆으로. 근데 다
아니 눈을 이렇게 가리고 근데 동시에 가려요. 이러고, 진짜 이러고, 이러고. 동시에 힘들지. 가리고 동시에 내리고. 제가 좀 이번에 영화 보면서 추태를 좀 부렸는데 그 중간에 보면 가장 그 깜짝 놀란 장면 있잖아요. 하나. 그 이제 얘기해도 되죠? 이거? 근데 어떤 장면이죠? 그러니까 얘기해야 어머니 되는 만났을 때 네. 그래. 편지 네, 나, 네. 나 진짜 놀라가지고 그때 나- 모자 쓰고 이렇게 아, 그래요? 그 저는 그러니까 그냥 놀라진 이제 않았는데. 피 나오는 장면에서는 다 그 모자를 쓰고 가서 이렇게 숙이고 봤어요. 그 자막만 나오는 딱 그 시야 있잖아. 그러고 봤는데 그 부분은 예상 못했어. 그래서 나 이거 보고 있다가 막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기겁을 했어요. 완전 그래가지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옆에 사람들이 놀라더라고. 잘 못 보세요 이런 거? 좀 깜짝 놀래키고 무서운 이런 거. 거 못 봐요. 힘드셨겠네. 너무 놀랐어. 오케이,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영화 얘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제노르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7번째 장편 영화입니다. 뭐 우리가 알만한 영화들 Call Me By Your Name이 일단 가장 유명하고 서스페리아. 그렇죠. 서스페리아 있고 I Am Love 있고 비거 스플래시 이 네 개가 아마 맞아. 지금 가장 유명할 텐데 저는 이 중에 3개 봤습니다. I Am Love, 비거 스플래시, Call Me By Your Name. 저는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이랑 그 서스페리아. 뭐가 가장 좋으셨어요? 그 세 개 중에? 저는 Call Me By Your Name. 솔직히 저도. 본지엔을 포함해서 Call Me By Your Name. 저는 본즈의놀이 더 좋았어요. 그렇군요. 예, 근데 사실 영일에 대해서 Call Me By Your Name을 했잖아요. 했는데 근데 이제 폭망했어. 갑자기 망했지. 망했다는 아니, 의미가 뭐죠? 그때 제가 안 게스트.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랑 이제 그 원래 하시던 그 강지혁 분이라고 이제 네. 되게 재밌으신 분이랑 이제 게스트 다른 두 분을 소개했거든. 영화과 한 분하고 네. 실제 영화과 한 분하고 그 약간 뭐라 그래야 돼? 깍두기 한 명. 영화 잘 모르는 깍두기 한 명. 이게 다 여기 세 명 다 약간 좀 감성이 어떻게 보면 메마른 사람들이어가지고 그게 토크가 안 되잖아요. 토크가 안 되고 토크가 안 막, 됐어. 막 이상한 말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너 그, 보면서 이게 뭐지? 해당 회차가 이러면서 좀 쉽지 않았던 회차였습니다. 약간 감성이 개그- 메말랐으면 좀 보기 힘들어. 보기 맞아요. 힘들 수 네. 있지. 네. 긴 시간 동안. 그래서 어쨌든 좀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이 뭐 육체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뭐 감각이나 좀 문학 예술 등 좀 굉장히 본능적인 이야기를 주로 다루는 감독이다 보니까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면 쉽게 영화 분위기에서 깨질 수 있는 맞아요. 그런 영화가 아니었나. 화면도 아름답긴 한데 그것도 이제 못 느끼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저도 사실 이 감독님이 되게 뭐 특별하다든가 뭐 자기만의 유니크하다던가 그런 얘기를 다룬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그쵸. 영화는 어떻게 예외긴 보면. 하지만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되게 이분이 되게 감정적으로 세심하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 인물들의 얘기가 되게 특별해 보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루즈함이 느껴지긴 해요. 이분 영화를 보면서 몇 번씩은. 근데 그럼에도 이런 매력 때문에 뭐 신작이 나오면 기대도 되고 계속 찾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배우를 좀 잘 만나야 되는 거. 그것도 맞죠. 네. 티모시 샬라메랑 궁합이 너무 좋은 것 같고 이번에도 이제 코미바이의 유어 네임 이후에 다시 나왔는데 이번에도 너무 찰떡인 것 같아요. 그 약간 락스타 같은 이미지도 있고 펑키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게이스러운 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잘 만든 거. 그 여자 배우도 테일러 러셀 신인 배우상 수상했습니다. 그분도 너무 잘 어울리고 되게 야성적인 느낌이잖아요. 뭔가 옷 차림도 그렇고. 그래서 캐스팅도 너무 잘 어울렸던 것 같아요. 사실 테일러 러셀은 그 이스케이프 룸이라는 그것도 흥행을 시리즈 했잖아요. 영화에서 이름을 타서 이제 국내로 들어왔고 아무래도 영화의 오프닝을 보면 눈에 띄는 그런 게 하나 있는데 저는 무엇보다 송전탑이 장면마다 송전탑이 있어서 그랬나요? 처음에 그림에 나오는데 그 장면마다 송전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뭔가 송전탑이 뭔가 영향이 있겠다. 그랬는데 바로 이제 친구 집 가는데 전기줄을 따라서 그 부분까지는 되게 영화가 처음에 그림으로 시작하는 게 되게 평화롭고 서정적인 느낌도 들고 음악도 되게 기타 선율로 해가지고 서정적인 느낌이 들고 딱 그 친구 만나가지고 막 서로 좀 약간 그윽하게 보잖아. 나 그 장면에서 꿀바넴처럼 동성애적인 맞아요. 그래서 보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손을 이제 나는 그 뭐 이제 애정의 표현으로 갑자기 충동을 못 이기고 빨 수 있잖아. 손가락을 빠는 줄 알았는데 먹대. 근데 쉽대. 그래가 진짜 나 거기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고개를 숙이면서 봤죠. 그게 되게 사실적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가죽이 너무, 벗겨지는 게 저는 못 되게 봤어요. 약간 놀라긴 했어요. 아, 시작이구나. 이렇게 사실적이라고? 저는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진짜 그 1초 사이에 로맨스하고 호러 사이가 갈려버리는데 그게 정말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요. 그리고 잘 보면은 연출도 좋은 게 그 처음에 집을 나갈 때 드라이버를 챙겨가지고 뭔가 약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창문 열고 몰래 나갈 수 있는데 그 드라이버 같은 거 챙겨가지고 뭐 풀고 나오잖아. 그리고 아버지가 되게 문 잠궈놓고 그런 이상한 연출들이 있거든. 그게 이제 맞아 떡밥이 풀리는 떨어지죠. 장면인 아, 거지. 그쵸. 네. 그래서 그 물론 좀 후반부 가서 또 할 얘기지만 음. 전반적인 식인행위 자체는 음. 뭔가 도시 내에서 다 이뤄지고 음. 어차피 식인행위가 이루어지는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저는 대부분 다 자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사실 식인행위가 그 초반에 이루어졌던 것도 어떻게 보면 송전탑이 있어서 전기가 흘렀던 장소이기도 하고 처음에 이제 티모이 샬라메 역할인 리가 처음으로 등장을 했을 때 식인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벽돌 집이 있었죠. 네네네. 벽돌 집에서 나오는 장면에서 왼쪽 끝에 보면 또 송전탑이 위에가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전반적인 식인행위는 뭔가 도시의 그런 차가움과 연결이 되는 느낌일까? 네, 왜냐면 자연에서는 그냥 둘이서 그냥 가만히 큰 근데 그 없이. 옥수수밭에서 맞아요. 죽였잖아. 옥수수밭에서도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거는 뭐 놀이공원이 근처에 옆이니까. 있었으니까 그렇게 연결을 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그리고 뭐 자연에서보다 조금 더 소외감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도시라고 생각을 그렇긴 해요. 하죠. 도시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네, 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걸 수도 있고라는 생각을 방금 현웅님 말씀 들으니까 났네요. 영화는 이제 버지니아에서 이제 메릴랜드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서 이제 기차가 맞았나요? 대중교통에서 어쨌든 그 버스. 네, 아버지의 녹음 테이프를 듣게 되는데요, 메런이. 근데 웃기죠. 다시 이제 못 만난다. 아버지가 이제 이별을 선언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베이비시터도 언급이 되고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을 겪는데요. 맞아.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서 이제 네. 좀 인상 깊었던 게 그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제 메런의 메런도 솔직히 그 어렸을 때 저질렀던 그런 본인들의 식인에 대해서 식인행위에 대해서는 잘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살 3살 때도 때라고. 그랬고 8살 때 캠프 가서 뭐 그런 일도 있었고 본인 기억을 못하는 것 같고 약간 무의식 중에 그 여자 친구 깨먹은 것도 그것도 사실 어떻게 되게 본인도 놀란 장면을 보니까 의식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했던 그런 과거의 행적들을 아빠가 읊어주는 거 들었을 때 딱 힘든 모먼트에서 딱 끊고 가잖아. 그거가 좀 포인트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그거를 조금 약간 내면적으로 말고 그냥 외부적으로 그냥 진짜 해설하는 그러니까 조금 진짜 좀 알려주려고 저는 그 부분 그렇게 정보 제공? 생각해서 네, 정보 제공 이 사람이 네. 어떤지 네. 그걸 맞아. 몰랐잖아요. 잘 그죠. 이렇게 얘기해주는 설명해주는 게 없어서 저는 굉장히 좀 신박했던 전개라고 봤고요. 네. 그러니까 워낙 이 카니발리즘, 그러니까 식인 이야기 자체가 사실은 판타지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뭐 진짜로 있긴 하니까 실제로 뭐 피지나 막 유기니 이쪽에서는 실제로 식인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있고 뭐 전쟁 때도 뭐 사람을 먹었다는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근데 이렇게 본능적으로 끌린다는 그런 거는 네. 조금 소설이 있기도 약간 하고. 그건 어떻게 보면 뱀파이어 같은 이제 서사 느낌인 거지. 이터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세계관 설정인 거잖아. 이런 건 난 되게 흥미롭게 봤고 장르 영화적인 특성이 되게 있었던 것 같아. 저는 그래서 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되게 이렇게 본성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들과 다른 그런 먹고 싶은 그런 게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건데 그래서 이 본성을 되게 어떻게 봐야 될지 조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도덕적으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얘네도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 진짜 본능이니까. 네, 그래서 되게 보면서 되게 복잡했어요. 맞아. 이게 안쓰럽기도 하면서 근데 너무 도덕적으로 너무 맞아. 자꾸 안 좋은 질문 서슴없이 하니까 심지어 애 아빠도 그러니까 몰랐긴 했지만 애 아빠도 죽이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복잡 미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들 그러니까 식인 우리한테 봤을 때는 우리가 식인인데 그들한테는 그게 진짜 3대 욕구 중에 하나니까 그죠. 근데 그게 또 본능이라서 그들한테는 그게 해야만 하는 일이니까 또 그래서 뒤집어 생각해 보면 우리도 사실 식인행위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 어떤 이게 무슨 개소리냐 싶겠지만 세명 사실 왜냐면 우리가 손톱을 사실 뜯거나 이렇게 본인의 이걸 하는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살을 먹는 거잖아요.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 손톱 뜯으세요? 아니 이제 안 뜯죠. 저는 뜯는 사람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도 식인행위를 하고 있다라고도 접근할 수 있어. 그럴 수도 있지. 아닌가? 근데 그러니까 뇌를 먹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난 영화를 봤을 때 약간 그 도덕적인 그런 물음들이 계속 덧치면서 불편했어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감독이 뭐 굉장히 그 뭐
감싸주려고 하는 연출도 아니었고 음. 그냥 좀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뇌들을 좀 많이 담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 처음에는 굉장히 괴물처럼 어떻게 보면 연출이 돼요. 무섭고 막 피찰갑에 이러고 제일 처음 만나는 다른 이터가 또 그 할아버지잖아. 네. 썰리. 그 사람이 이제 그 메런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규칙을 가르쳐주고 말하고 우리 너 한 사람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있고 뭐 그리고 본인은 이제 살인은 하지 않고 이터끼리는 안 먹어. 냄새가 나면 냄새로 이제 곧 죽을 사람을 감별해내서 그 집 들어가서 먹는다 이런 본인들만의 규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발견해가고 이터들이 막 다 무슨 막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네. 그런 거 보면서 또 저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은 인간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그런 고민들을 하는구나 이런 점에서 계속 좀 불편한 도덕적인 생각이 계속 났던 끝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시기인을 본능으로 결부시킨 것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그러니까 그 본능이라는 걸 이제 감독이 좀 더 말할 거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뭔가 말을 하다가 만 느낌? 맞아.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감독이 생각하는 본능이라는 게 뭐 어떤 거다 이런 전달은 받지 못했어서 어떤 거다. 네, 딱 이렇게 결부시켜서 얘기한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그게 본능 아닐까요? 그러니까 본능이란 뭔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다. 본능적으로 느낄. 저는 그냥 네. 저도 딱 이거를 정의시키는 느낌은 그렇진 아니었고 아니었어요. 그 감독은 약간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사랑 얘기하면서 그 키스씬 할 때 되게 불안하지 않았어요? 그죠. 아, 서로의 네. 서로 먹을까봐. 네.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뭐 그 농장 안에서 제일 가까이 네. 있는 상황에서 아. 입술로 네. 깨먹을 수도 있잖아. 아름다워. 그죠, 너무 그죠. 무서웠어. 근데 그걸 하지 않고 계속 관계를 이어 나가잖아. 그런 거 보면은 네. 본능을 참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 앞에선. 근데 맨 마지막에서는 역설적으로 그게 또 먹으면서 끝나는 그쵸. 거니까 날 네. 먹어 달라잖아. 어떻게 맞아요. 보면은 사랑하면 이제 뭐가 달라져요. 사랑이 이제 끝나면서도 영원히 남는 그런 의미였으니까 네. 뭔가 본능에 대해서 정확히 구체적으로 얘기한 건 아닌데 어쨌든 네. 사랑은 본능을 참으면서도 본능을 끝까지 발휘하는 그런 일이라고 좀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키스신 얘기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 지인이 그게 그 영화 같이 보고 나서 저한테 뭐 갑자기 카톡으로 티모시 키스 댕자람 막 이러는 거예요. 댕자람 막 이래서 무슨 갱자람이라 하나요? 개자람 뭐 그런 게 아니라? 개자람 이렇게 했는데 이제 순화시켜서 순화시켜서. 방송이잖아요. 아. 네, 그래서 그럼 잘하던데. 아니 뭐 사람인데 뭐. 잘하던데. 정말 매력적인. 근데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아니 남자랑도 잘하던데. 맞아요. 네. 남자가 더 딥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그게 급발진하는 게 겁나 놀랐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그 키스씬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이렇게 보는 사람에 따라 되게 하지 않아요? 더러울 네. 수도 있잖아요. 되게 되게. 회적이지. 그죠? 근데 그걸 티모시랑 그 배우분이 되게 막 잘 네, 그렇게 생각 안 들게 네, 잘 감성적으로. 네, 맞아. 너무 좀 깊게 들어왔네요.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보면서 나는 바로 이제 그 콜미 바이 유얼 네임 올리버 아미 해머 생각 안 납니까? 그치. 아미 해머 논란. 식인 취향 논란. 그게 뭐죠? 실제로 아미 해머라는 배우가 식인 취향. 그 콜미 바이 유얼 네임의 두 주인공이죠. 티모시 샬라메하고 아미 해머. 네. 그 아미 해머 올리버 역 실제로 그 막 뭐지? 식인 취향. 그 뭐라 그랬냐면 뭐 나는 네 피를 마시고 싶다. 막 그런 식의 막 메시지를 보내고 막 그랬어요. 막 그래서 막 뭐지 막 폭력하고 막 그래서 그냥 그 배우가 생각이 나더라고. 자연스레. 사고가 사고. 묘하네요. 묘해요. 그러니까. 뭐 어쨌든 영화가 이제 또 진행이 되면서 오하이오하고 인디애나를 거친 다음에 한 2, 3분쯤에 딱 나오더라고 티모시 샬라메가. 근데 역시나 서로에게 이제 냄새가 이제 나는 거를 느낀 상황이 진행이 되죠.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LP를 틉니다. 집에 가서.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증을 가졌던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뭐 먹고 있냐 막 물어봤잖아요. 여자애가. 사실 이 LP 틀었던 LP가 아니라 포스터였나요? 그러니까 키스의 리끼럽이라는 그런 노래가 있었고 이게 뜻을 또 이렇게 제가 막 뒤적뒤적하니까 죄다 핥아먹다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 그래서 핥아먹다가 과연 그 흑인 여자아이가 먹던 아이스크림인 건지 아니면 그의 피를 먹고 싶은 건지 피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보게 되고 LP 자체도 사실은 이 감독이 콜미 바이 유얼 네임에서도 LP가 나왔나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비거 스플래시를 봤을 때는 LP가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음악을 정말 네. 이 음악이 너무 뗄래야 뗄 수가 없죠. 맞아요. 네. 그 되게 뭐 서정적인 음악에서부터 콜미 바이 유 네임도 OST 되게 맞아요. 유명했었고 전체적인 영화 톤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음. 그 되게 잔잔하고 그 피아노나 기타 선율이 딱 나오다가 음. 점점 고조되는 음악에 기괴한 그런 브금이나 불협화음이 딱 등장을 하니까 음. 너무 소름이 돋았던 것 같고. 그 진짜 모든 중요한 대사에 다 그 맞아요. 기타 선율 다 아, 깔더라고요. 네. 그게 음. 진짜 몰입을 좀 맞아요.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게 긴장감 있게. 그게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음악 감독인 트렌트 레즈너하고 에티커스 로스라는 분이 나인인치 네일스라는 전설적인 미국의 록 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았던 2011년에 와. 소셜 네트워크, 소셜 아. 네트워크. 2021년에 소울을 만들었던 그 소울의 음악을 만들었던 분들이다 보니 소울이요? 디즈니 소울 네, 음악 감독. 애니메이션. 음악 감독이다 보니 아마 이것도 영향을 받아서 헤비메탈 그런 기타 선율의 그런 음악이 나왔지 않았을까. 전자음도 섞여 있고 가끔 보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소셜 네트워크도 음악 되게 신박하거든요. 계속 약간 전자음처럼 가다가 중요한 하이라이트 부분에 약간 쿵하고 내려가는 베이스를 깐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소셜 네트워크. 여기도 약간 중요한 부분에 이제 네. 큰 임팩트를 주는 음악도 있었고. 그러니까 콜바넴은 들어보면 피아노 위주거든요. 피아노 거의 다. 위주죠, 근데 거의. 이거는 기타 위주였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타 단선율 위주.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면 네, 콜바넴은 되게 어떻게 보면은 한 그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사랑 이야기인 거고 얘는 좀 더 모험을 떠나는 그런 약간 좀 기타가 더 어울려. 그냥 네, 자체가 네. 로드 무비다 보니까 약간 허름한 그 옷을 입고 허름한 자동차 트럭을 타고 떠나는 무비니까 피아노보다는 좀 약간 기타가 어울리는 느낌이 있죠. 그렇네요. 로드무비에 좀 더 네. 적합한 음악은 피아노보다는 기타가 그렇죠. 어울리겠네요. 둘은 좀 그 보니 앤 클라이드가 생각나기도 하고. 그것도 맞네. 시대 배경이 80년대잖아. 그렇죠. 네. 그거에 맞게 좀 어떻게 보면 그것도 그래요. 약간 이 사람들이 이제 시기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를 좀 저지르는데 그게 좀 잘 안 밝혀진 것도 현대였으면 밝혀졌겠지. CCTV도 있고 블랙박스도 다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하죠. 그 이제 시대 배경도 어떻게 보면 잘 설정을 한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게 혼란스러운 시기였잖아요. 미국의 80년대가 네. 냉전도 끝나는 시기였고 히피즘도 있었고 그래서 좀 그 혼란스러운 그 주인공 두 명 다 약간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특히 메런이 본인의 정체성을 탐구해 나가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느낌을 가진 좀 감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대적인 분위기랑도 좀 잘 맞아 떨어졌던 것 같아요. 아니 둘 다 네. 공통점이 많아요. 그 어린 나이에 17, 18에 집 맞아. 나온 것도 그렇고 사랑을 못 받았고 아버지랑 안 좋은 추억도 그렇고 그치. 식인을 가진 것도 그렇고 공통점이 많은 두 사람이다 보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피 냄새가 나서 이제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만의 뭐 느끼는 그런 딱 스파클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동질감이라든지. 스파크가 튀었다? 설리랑은 네. 계속 같이 네, 있지 스파크. 않잖아. 도망가잖아. 아, 맞아요. 그러니까 딱 리를 만났을 때 스파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그래서 송전탑이 있던 겁니다. 연결되는 뭐 그런 딱 지점에서 튀어버린. 오. 빙고스. 엄청났나요? 네, 강연대. 저 강조하셨어요? 네네. 엄청납니다. 멋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메런의 어머니를 찾으러 미네소타까지 함께 하는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그 앞서 말했던 그 클로즈업 키스 씬, 저는 근데 정말 섬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랑을 그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목의 의미가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왜 본즈 앤 오리였을까? 거기서 이제 용어가 나오죠. 본즈온 올이라는 그 이터들만에 쓰는 그런 용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둘이 어떻게 보면 호수 같은 데서 쉬다가 그 뭐야 둘이 와? 다른 이터들이 낯선 이터들이 와가지고 경계를 하는데 브래드 그 앤 사람이 그렇죠. 브레드랑 제이크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브레드는 딱 봐도 좀 험상궂게 생겼어요. 약간 도축업자처럼 생겨가지고 그분 도축업자? 그 뭐야 유명한 감독이야. 네, 네. 할로윈. 할로윈 할로윈 시리즈 만든 감독이야. 감독이었어? 이 사람 감독이에요. 데이비드 보드 그린. 그래요? 저는 네. 그 뭐냐 시리어스맨에서 나왔던 분이 그런가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할로윈 영화 있어. 그래서 그 보는데 썰을 풀잖아요. 본인이 인식은 했던 썰. 그리고 거기서 충격을 먹었던 게 옆에 있는 그 제이크라는 인물은
이터가 아니었어. 그러니까 그 본능적으로 먹는 사람이 아니고. 아 그래?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메런이 충격을 먹고 우리 사람이 이터가 아니에요 하면서 뒤로 가잖아. 그러니까 메런은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지 세계관에 대해서. 이터는 이 본능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인을 하는 거고 굉장한 좀 어떻게 보면 미안한 마음도 가지고 그런 식욕행위를 하는 건데 그 사람은 그런 게 없이 그냥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냥 그러니까 판타지를 채우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거니까 거기서 되게 충격을 얻고 나서 위험감을 감지하고 몰래 밤에 도망가는 장면이 또 인상 깊죠. 근데 거기서 또 공포 연출이 있어. 또 달려가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또 무섭게. 나는 거기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버드와이저. 맥주. 왜냐면 버드와이저 논란 많아요 지금. 요즘? 논란이라기보다는 좀 안쓰러운 일 아닌가요? 그치 카타르 월드컵에서 맞아, 버드와이저가 후원사인데 못 못 먹겠잖아. 먹게 하니까 며칠 전에 갑자기 못 먹게 하면 어떡하라고. 그 카타르까지 몇 캔이밖에 갔겠냐고. 그래서 그거 다 우승팀 준다 그러더라고 어쨌든. 진짜 다 우승팀 준대. 그거 다 준대. 근데 버드와이저 그거 되게 통 큰 거죠. 그걸 스폰 그걸 근데 못 해놓고 땄어 그거를. 그러니까. 다 줘야 돼. 뭐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풀본까지 언급이 되는 거죠. 풀본. 그러니까 뼈까지 다 먹어버린다는. 본세오놀이 뼈까지 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본즈앤 올에서 그 올은 그 말 그대로 풀본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올이 사랑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의 그림 자체도 보면 하트처럼 하트 모양이 둘이 그려지고요. 마주보고 있는 모양이. 또한 그 리가 벗은 모습을 봤을 때 심장 쪽에 흉터가 있어요. 그거는 그래서 뭘까? 나 그거 몰랐는데. 그 심장 하트잖아. 그래서 그냥 아니, 흉터가 여기 있다? 여기 약간 좀 찔린 상처가 찔린 상처가 이렇게 그건 이렇게 왜 있어요. 그런 거야? 아빠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빠가 먹은 거야 옛날에? 그것까진 먹었다기보다 뭐 뭐 주정뱅이에 그때 뭐 때렸다고 네, 뭐 뭐. 그런 그래서 거니까요.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본즈앤 올이 그런 의미가 두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계속 거기서 이제 약간 그 사람이 그 이터들의 대화끼리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너는 처음 어땠어?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첫 경험, 그러니까 성관계 느낌도 많이 들었던 게 그 이거를 이제 특이 취향인 거잖아. 어떻게 보면 특이 욕구인 거잖아. 이거를 이제 약간 동성애적인 거 코드로 입혀봤을 때 매치가 돼요, 잘. 그래서 이해받을 수 없는 그런 본인의 욕구. 그리고 그거를 이제 채웠던 첫 경험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부분에서 공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잖아. 서로 이해하는. 그래서 그런 약간 동성애적인 코드 전작에서도 그런 게 있었으니까 콜바넴에서도 그런 게 좀 많이 오버랩이 됐었던. 왜냐하면 이게 더 충격적이었던 게 그 메런하고 그 아저씨 누구죠? 처음에 그 만났던 아저씨 설리 메런하고 그 설리하고 처음에 그 집에서 먹었을 때 그 마지막 때 그 뼈만 남았어. 살만 안 먹고 기억나요? 다리 쪽이 그 뼈만 남겨진 채 살만 다 먹었던 장면이 나 기억이 되니까 이게 더 충격이 훨씬 더 컸어요. 근데 저는 그것까지 다 먹는다고 이런. 그것까지 다 먹는다고? 그런 느낌이 좀 같다. 근데 저는 그 모든 것 있잖아요. 본젠 올 중에 올이 그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마지막에 메런이 리를 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먹고 난 그 이후에 메런의 모든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이후의 모든 시간. 그러니까 영화를 다 보고 나니까. 그러니까 되게 그 친구가 이제 리라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도 함께 하면서 뭐 교감도 하고 상처도 치유받고 그러니까 엄청 그렇게 찾아 헤매도 안정적인 시간을 이제 갖게 됐는데 리가 자기 구하려다가 죽잖아요. 그러고 이제 자기를 사랑하면 먹어달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메런이랑 리가 이제 함께 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메런이 이제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든 뭐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면 살아가든 리와 그 시간에 다 리가 함께 있다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게 그냥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풀본을 들었을 땐 그 생각밖에 안 들었는데 마지막에 너무 좀 충격적이어서 그런지 진짜 뭐 다 가지고 싶은 거야. 사랑하게 되면은 다 소유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은 먹고 싶고 그런 걸 흡수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성장 스토리다 보니까 그 메런한테 두 가지 멘토가 있는 거야. 썰리라는 멘토가 있는 거고 하나는 리라는 멘토가 있는 거야. 둘이 너무 그리고 둘 다 각자의 방식이 있잖아요. 한 명은 설리라는 인물은 그 이제 그 곧 죽을 사람만 먹는다고 하고 이제 뭐 향기 맡는 법을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들 좀 알려주고 그리고 본인만의 관습이 있잖아. 죽은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머리를 따고 근데 나중에는 그게 뭐 이제 거짓말인 걸 밝혀졌지만 그래서 두 번째 인물은
그 리란 인물이고 리는 되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앙상 맞고 어떻게 보면 이제 게이 같은데 여자 같은데 죽여버려요 그냥. 근데 이제 굉장히 강하고 내면 되게 강하고 또 본인의 원칙이 확실히 있고 이제 가족 있는 사람 건들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쁜 사람들만 좀 골라서 건들고 그런 것들 그리고 본인이 합리화할 줄 아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멘토가 있는데 리를 따른 거죠. 리를 그쵸? 따르고 닮고 싶고 사랑하고 하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런 이제 뭐지 본제널 뭐라 그래 그 제목이요? 풀본 풀본. 다 먹고 나서 다 먹고 나서 이제 그 발자취를 좀 따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리도 성장이었어요. 내가 리도 봤을 그치. 때는. 네. 왜냐면 드라마를 극복하는 네. 과정이. 리 자체도 사실 리가 원한 것은 저는 말 그대로 육체였다고 보거든요. 육체. 그러니까 중간에 그 나왔던 놀이공원 장면에서도 결국에는 뭔가 성적인 욕구를 채웠긴 했고 성적인 욕구를 채우자마자 바로 이제 그 몸을 먹어버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원했던 거는 육체.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 배고픔의 욕구를 모든 걸 통합할 수 있는 건 육체밖에 없었어. 네. 근데 저는 그냥 욕구 그 자체로 봤어요. 그러니까 욕구. 네, 네. 배고픔이든 뭐 외로움이든 사랑이든 애가 너무 공허하니까 그냥 뭐라도 그러니까 계속 채워넣고 싶은 거지. 그래서 그게 맞아, 뭐 맞아. 여자든 남자든 뭐 네. 노인이든 뭐 잘못 없는 사람이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중간에 그 아까 그 다른 이터 만나서 얘기했던 장면에서 그 사람이 프랭크가 얘기를 해요. 너는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런 타입이 아니고 조금만 건들면은 무너질 약쟁이 같은 타입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강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은 안에도 텅 비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거를 메런이랑 같이 치유를 하는 과정인 거고. 그래서 저는 그 설리라는 캐릭터도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설리라는 캐릭터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정말 저는 따뜻하게 봤거든요. 아버지? 네. 아버지 같은. 그러니까 비빌 수 있는 언덕 맞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사실 중반부터는 조금은 스토커? 거기서부터 사실 소비된 느낌이 들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마지막에 사실 후반에 그런 이유 때문에 사실 소비됐다고는 생각하긴 해서. 근데 저는 설리라는 인물도 솔직히 미친 애긴 해요. 진짜 미친 사람이긴 한데 결국은 걔도 사랑을 원하는 맞아. 사람인 그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 거잖아. 그러니까 걔도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리랑 그 메론인가요? 네. 메론처럼 얼마나 사람한테 상처받고 그쵸. 버림받고 응.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메론은 자기랑 같은 유의 사람이니까 이제 남들한테보다는 더 이해받을 수 있고 자기의 이런 본성을 좀 받아줄 수 있고 그럴 거라 기대를 했는데 맞아요. 메론이 바로 식인 행위를 같이 해놓고 다음날 떠나버리잖아요. 맞아요. 같이 했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맞아요. 일이었잖아. 네. 굉장히 특별한 일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충격이랑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메론한테 더 집착하게 되면 쫓아다닌 건데 네. 이제 설리 입장에서는 아니 메론 너도 어차피 나랑 똑같은 그 네. 식인종일 뿐인데 네. 나는 그렇게 버려놓고 또 네. 똑같은 애랑 같이 있으니까 나는 왜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건가? 그죠? 어. 거기서 더 빡치고 집착이 질투도 되는 나고 거지. 그러니까 소유욕도 들고 하면서 그게 폭발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의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설리 의상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보이스카우트 맞아요. 그 보이스카우트? 네, 그 보이스카우트 옷, 같은 그런 느낌이 옷. 그 여기에 뭐 배지 네, 같은 거 네, 많이 네, 달려 네, 있어. 맞아.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군인이라고 볼 수도 있고 나이도 젊잖고. 야 보이스카웃이 맞겠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맞아요. 보이스카우트는 캐릭터 자체가 아이인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어른을 동경하는 그런 네. 느낌인 거잖아. 근데 근데 이거랑 반대로 이제 리 같은 성격은 리의 의상을 보면은 되게 펑키하고 핑크색 옷을 입고 락스타 같은 옷을 입고 염색도 하고 되게 남성답지 않는 몸이란 말이야. 그런 외모와 대비되게 서로의 성격은 정반대였던 거야. 이 설리라는 인물은 굉장히 아이 같은 내면을 가진 인물이고 성장하지 못한 자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리는 굉장히 강인한 거고 물론 아는 공허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고 불안정성을 느낀 메런이 도망을 간 거고 리한테 간 거지. 근데 그걸 집착을 못 이기고 결국에는 이제 아이같이 집착을 하는 바람에 이제 죽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막 자기 이름 막 계속 설리는 설리는 그러니까 다 잘하지 못한 어른인 거야. 그렇군요. 위선적인 거지. 나는 그냥 사람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쳐버렸다고 생각해.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어. 사람을 너무 많이 먹어서 미쳐버린 사람. 근데 난 좀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그 메런이 중간에 그 장면 그런 대사를 하는 게 있어. 60년 70년은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 거야? 하면서 너무 힘들어하는 장면이거든요. 네.
그거를 설리한테 똑같이 지내보면은 과연 이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자라면 설리처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면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 받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자라면은 계속 이제 혼자 지내면은 미쳐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사람이랑 같이 있어야지 되는데 음. 사람과 같이 있을수록 그 사람들은 그 본성을 그쵸. 참기 힘들잖아요. 어. 그러니까 어딜 가든 어떤 무리에 속하든 그 맞아. 사람들은 꼭 버림을 받거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이름도 네. 못 쓰고. 그러니까 더 이제 자기랑 같은 사람을 찾게 되는 건데 설리는 그렇게 찾아 헤매다 이제 마지막 존재라는 느낌으로 이제 그치. 메런한테 그렇죠, 더 메런한테 집착을 했던 거죠. 것 같아요. 나이도 많으니까. 네. 근데 이제 메런은 네. 그런 자기를 이제 버려두고 어차피 자기랑 똑같이 살 거면서 네.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니까. 맞아요. 맞아. 나 그 마지막 인상 깊었던 게 그 협박하는 장면에서 그 침대에 이렇게 눕히잖아. 근데 뭐 그거 여자애를 성적으로 겁탈하는 것도 아니고 칼로 식인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슴팍에 안긴다고. 안겨 있다. 맞아요. 그거 보면은 이것도 연출 진짜 잘했다 싶었어. 그러니까 그냥 진짜 외로웠던 거야. 맞아. 계속 있어줄 사람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지. 그리고 그 버스 타고 떠날 때 표정이 초반에 설리의 표정이 네. 물론 섬뜩하긴 한데 맞아요. 지금, 맞아요. 네, 그 지금 표정. 생각해보면 지금 네. 자기를 떠나가는 뭐 너무 엄마를 우울한 느낌. 본다든지 뭐 누군가를 저는, 보는 그런 그리고 또 느낌이. 중반부에 이제 저는 설리를 쫓아왔을 때 맞아요. 그때 이제 한번 안아주려고 하잖아요. 아, 저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캐릭터고, 사람. 네, 너무 따뜻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사람. 약간 설리번 선생님 그런 느낌. 이름이 설리번이니까.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괜찮았던 접근. 오케이. 잤어. 그러니까 마무리? 어쨌든 그러니까 결국은 또 비슷한 말의 얘기가 되네요. 미네소타에 조탁하면서 이제 할머니를 만나고 엄마를 만나는데 결국 엄마가 하는 말도 똑같아요. 그 말도 못하고 두 손이 없는 본인이 엄마가. 먹었지. 원한 건 사랑이었다. 근데 그러나 괴물은 존재하면 안 된다. 사랑의 세계에선 괴물은 존재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것 또한 결국엔 리와 메론의 이야기잖아. 그치. 본인이 얘는, 겪었던 얘기기도 하고. 리와 메론은 사랑을 원하잖아. 근데 이 사람들은 괴물이란 말이에요. 그치. 이거 이렇게 똑같이 결부될 수밖에 없어. 결국은 이 식인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결부가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어. 결국에는 진짜 그 평범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슬픔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엄마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랑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딸 아이를 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죽이려고 한 거지. 물론 미친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설리처럼 그 엄마의 입장에서는 그 딸아이가 나 같은 고통, 그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수가 없고 자꾸 해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본인의 대물림 해주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 메로나 이렇게 하면서 덮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규칙 중에 그 이터는 이터를 먹지 않는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기도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이터니까. 그치. 근데 이제 마지막에 사랑하는 사람인 리를 이제 그 규칙을 깨고 메런이 먹은 것처럼 엄마도 자기 손을 이제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되게 큰 사랑의 그거 일종이라고 보거든요. 사랑의 표현 방식이다. 네, 왜냐면 그럴 수 그 있겠네.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딸을 이제 해하지 않기 위해 그쵸. 그냥 그렇게 먹고 자기가 병원에 이제 들어간 거죠. 음. 자진해서 입원했다고 했잖아요. 맞아. 그래서 맞아요. 그런 데에서도 사랑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냥 너무 무서웠어 그냥. 무섭지. 그래서 참 이 영화의 그래서 특징을 보면 하늘이 자연이 너무 진짜 예쁘죠. 중간중간 너무 이쁘고 예뻐요. 많이 들어가요. 근데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그 헤어질 결심이 언급되다시피 그 보라 색깔 하늘빛. 근데 이거는 난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피는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파란색이었던 그게 하나가 있었거든요. 봉고차였어요. 그 리가 타고 다니던 그거예요. 그 두 사람이 끌고 다니던 차나 봉고차가 있었는데 그게 파란색이란 말이에요. 근데 피는 빨간색이잖아. 두 개 합치면 보라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결국 보라색 하늘이라는 뜻은 약간 이 두 사람이 돌아다녔던 자취 흔적일까? 라는 이제 그런 접근이 되면서 결국 보라색 하늘 밑에서 상의를 이제 상의를 입고 있는 것도 아니야. 상의를 벗고 있으면서 막 두 사람이 조금 막 안겨 있고 하는 모습이 위로를 해주는. 유일하게 그게 괴물에서 벗어난 그 초연적인 두 맞아.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 아닐까? 아름다워. 라는 그 접근이 되더라고요. 도시에 있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괴물이잖아. 마지막 장면에서도 회상하는 장면으로 나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약간 저는 이렇게 색에 대해서는 생각은 안 했고 그냥 그 보라색빛 하늘이 그 예전에 바르드뜨도 얘기했는데 약간 그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좀 초현실적인 공간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 공간이 되게 넓기도 하고 그래서 그곳에서
리는 이제 먹혔지만 물론 그 계속 기억 메론의 기억 속에 계속 남아 있는 거지 그 장면 속에. 그래서 되게 마지막 아름다웠던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확실히 색깔에 집중하면서 볼 수밖에 없었던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식인 행위 하면 피가 생각이 나고 피 하면은 빨간색이잖아요. 근데 아까 그 리랑 애들이 타고 다니던 차도 그렇고 그 처음에 설리랑 그 메론이 함께 있던 집의 외관도 파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외관은 그러니까 겉은 파란색인데 그 안에는 이제 피를 묻히고 있는 인물들이 있는 거죠. 맞아. 그 대비가 되게 재밌죠. 네. 그러니까 겉에 그런 장면도 나와요. 안에 굉장히 끔찍한 일이 자행되고 있을 때 겉에 있는 집 그리고 아니면 이제 그 뭐 빌라 같은 거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장면에서 그게 나오죠. 그 밖에는 굉장히 고요한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대비가 되게 소름 끼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도 밖에서 봤을 땐 굉장히 멀쩡한 사람일 수 있지만 내면이 근데 안에는 이런 이제 뒤틀린 욕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색깔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질적인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인물들을 나타내는데 되게 좋은 표현이 아니었나 싶더라고요. 비거 스플래시도 파란색이었고 콜미바이 유어님도 파란색이에요. 파란색이었지. 서스페리아는 빨간색이었어. 빨간색. 색에 대해서 되게 그런 것 같아요. 빨간색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 데뷔를 좋아하는. 이탈리아 감독인데 그죠? 뭐 어쨌든. 야 이탈리아는 초록색이잖아. 초록색 네, 빨간색이잖아. 결국 이 영화의 사랑의 완성은 먹어야 사랑일까로 마무리되는 느낌이었어요. 먹어야 그렇죠. 살아. 그럼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에 마지막에는 사랑하는 사람을 먹으면서 끝나잖아요. 네. 저는 그 마지막 장면에 그 메론이 이제 리를 먹기까지 그 분위기와 대사와 그 OST가 그게 너무 좋았어서 그 계속 기억에 남지. 네 여운이 너무 대단하더라고요. 아 마지막에 그 대사요? 네. 나를 아니, 먹어. 근데 이런 영화 또 뭐 있지 않았나요? 없었나? 그러니까 식인 영화요? 아니면 뭐 아니 나를 희생하러 함으로써. 약간 전쟁 영화에서 이제 전우들끼리 이제 뭐 그런 느낌도 많이 나던데요. 피찰감이니까. 뭐 맞아. 근데 뭐 나를 먹어서 끝. 뭐 그런 게 있었는데. 하여튼 뭔가 오버랩되는 게 있는데. 근데 뭐 구체적인 뭔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네. 되게 좀 감동적인. 어떻게 보면 진짜 파격의 결말이었어. 생각해본 적 없는. 그러니까 이 감독 자체가 진짜 파격의 연속이에요. I Am Love 때도 불륜을 하고 비거 스플래시도 이게 비거 스플래시 줄거리가 두 커플이 나오는데 이렇게 두 커플이 이렇게 불륜하고 이렇게 불륜하거든. 클로저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Call Me By Your Name도 보면 파격이었어요. 이때 당시 2010년대 후반대에 그 게이들의 사랑을 그렇게 아름답게 그린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파격의 연속이었고 이 영화도 똑같아요. 사랑 이야기를 이렇게 피치카페에서 그려내서 사람들이 공감대를 얻는다는 거. 코드 자체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 파격이라는 게 그 성취할 수 없는 욕구에 대해서 그 다루는 작품들이거든. 다 서스페리아도 그렇고 그 콜바뎀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결국은 사랑인데 그거를 이제 다르게 표현을 하는 거. 다르게 표현하고 집착으로 표현이 되는 것도 있고 식욕으로 태어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소재들 있잖아요. 살인, 폭력, 사랑, 본능 이런 걸 저는 그냥 최대한 아름답게 담아낸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뭐 느끼게 해주고 생각하게 해주고 이런 영화는 아닌 것 같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아름다운 거야 이런 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최대한 아름답게 담아낸 것 같아요. 맞아. 사실 그 이 감독님이 그렇게 좀 파격적이고 그런 거를 하는 거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선 박찬욱 감독님도 되게 그런 소재를 되게 많이 사용하신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스토커도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분은 이제 항상 끝이 그러니까 안 좋게 끝나죠. 그런 경향이 많죠. 네, 이제 금기시 되는 거의 끝은 이렇다라고 알려주는 듯이 이제 끝이 나는데 그래도 이 감독은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그래도 그 와중에 여운도 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말씀하신 것처럼 아름답게 낭만적이지 어떻게 보면 낭만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 박찬욱 감독은 조금 어떻게 보면 비관적인 느낌이 그죠, 맞아.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영상을 그리고 음원을 들으시는 분들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항상 저는 상업 영화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독립예술 영화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두 다 뒷받침이 되면 더 풍성해지는 영화들이기 때문에 많은 댓글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 주평 합시다. 저는 2개 준비했는데요. 네. Love is all 이거 아니면 너의 췌장을 먹고 싶어 3D판 사람판 인간판
이야, 나 그 현실판. 생각은 어. 못했네. 현실판 어때요? 현실판, 현실판. 그 생각을 아, 못했네. 진짜. 나도 그 생각 나더라고. 그 생각 못했네. 오케이. 뭐 저는 깔끔하게 뼈 때리는 사랑 끝. 저도 비슷해요. 인간의 본성은 사랑. 저는 좀 긴데. 길어도 빨리 하세요. 아니 저는 시간이 없어. 존재의 고독으로 허기진 사랑을 영원히 기억될 먹이로 채우다라고. 잠깐만요. 존재의 고독으로 허기진 사랑을 영원히 기억될 먹이로 채우다. 20자 넘어가나요? 5개를 줄일까요? 잘 한번 해보세요. 보겠습니다. 네. 좀 특이했던 사랑 영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괴했던 사랑 영화였고. 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평점이 높다라는 의미는 한 번쯤은 진짜 보실 법한. 네. 나루도하고는 진짜 확실히 좀 다른 매력이었어요. 네, 정말 확실히. 확실히 다른 매력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그러니까 가져주셨어요. 되게 그 다른 그런 되게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의 그 소외된 얘기를 보니까 조금 더 뭐 신선하기도 하고 눈길이 가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먹는 거 그리고 사랑이 그렇게 뭐 다르지 어떻게 보면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커플끼리 깨무는 장난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뭐 그런 표현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도 있잖아. 그 애정 결핍이 이제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깨물어요. 수아레즈도 그렇고. 수아레즈는 못 뛰더라. 진짜 빌드업인가? 그러니까 그 애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그 먹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뭐 다르긴 하지만 어떻게 봤을 때는 뭐 오버랩되는 장면도 있고 해가지고 과격해지죠 애정 표현이. 그치 그 수아레즈 그 애정 표현이란. 그럼요. 그러다 보니 내가 준영님. 오늘 오늘 진짜 키엘리를 좋아할 순 없잖아. 그만해. 그게 아니고 제 생각은 아니고요. 그만해. 빠른 손. 영일이드 58회차 본진을 만나봤습니다. 날씨가 벌써 영하로 들어섰더라고요. 모두 다 감기 조심하시고 몸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